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저번 시간에 임신 중 흔히 오는 증상에 대한 약물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면 오늘은 임신 중 흔히 동반되는 질병에 있어서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 흔히 잘 걸리는 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직접적인 치료약은 없으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임신 중 감기 치료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기로 인하여 심한 고열이나 두통, 그리고 합병증으로 기관지염이나 편도염 등이 생겼을 때에는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항생제 및 기타 약물요법이 필요하죠. 임신 중 고열은 태아의 신경계에 손상을 미칠 수 있고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이나 기관지염, 폐렴 등은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감기에 잘 걸리게 되는데요. 감기에 걸리면 코의 충혈이나 콧물, 기침, 목이 건조해지거나 통증, 후두염, 발열과 두통, 발열, 오한과 오심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죠. 합병증으로는 중이염, 축농증, 기관지염이 합병되기 쉽습니다. 감기는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섭씨 30V 이상의 고열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세트아미노펜이죠. 타이레놀 500ml나 서방정 650ml를 하루에 2에서 3회 복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부브루펜 사용도 가능하죠. 그러나 이부브루펜 등의 엔세이드는 임신 말기에 장기적으로 사용 시 태아의 동맥관을 조기에 폐쇄시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콧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는 페니라민과 지르텍 정도는 전문의와 상의 후 복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기침이 심한 경우 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로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약들은 태아기형 발생의 보고는 없습니다. 덱스트로메토로판의 약에는 럼이나 지미콜, 코프 시럽 등이 해당되죠. 다음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염은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코막힘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말하며 이 중 알레르기 비염이 전체 비염의 과반수를 차지하죠. 알레르기 비염은 전체 인구의 10에서 50%에서 관찰되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성인의 10%에서 40%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호흡 중에 코 속으로 흡입된 이물질에 의해 호흡막이 가민하게 반응하여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하고 맑은 콧물이 흐르며 코가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죠. 심하면 눈이나 인후두의 가려움증, 냄새 감지의 감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크게 계절성 비염과 동년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계절성 비염은 주로 봄철에 나무, 풀, 잡초와 포자 등으로부터 나온 꽃가루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동년성 비염은 계절에 상관없는 진먼지, 진드기, 고양이나 개털, 음식물, 그리고 약물 등의 원인에 의해 일어납니다. 임신 중의 알레르기 비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는 경우 수면장애, 만성피로감 등이 악화되고 중이염 및 축농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원인인 알러겐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계절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봄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고 필요시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하죠. 그리고 통연성 비염인 경우에는 원인 인자를 다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 조절을 통해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먼지가 많은 카페트, 소파, 커튼의 사용은 피해야 하겠죠. 또한 이불이나 침구류를 자주 햇볕에 소독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고양이나 강아지 등의 애완동물은 임신 중에는 키우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요법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에서 흔히 사용되는 프로티카손 제제인 후릭소나제-코약, 아바미스 나잘 스프레이, 그리고 트리암실론 제제인 나자코트는 태아에게 언쟁이 발생과 관련되어 사용을 금합니다. 만약 허빈성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면 부데소니드 제제인 펄미코토 에어로졸이 임신 중 천식 치료나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사용될 수 있죠. 임신 중에 알레르기 비염의 약물로서 가장 안전한 약은 페닐라민입니다. 이에 효과가 없을 때에는 세트리진, 상품명으로 지르텍이나 로라타딘, 상품명 클라리틴, 로라틴 10ml를 1일 1회에서 2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복합제인 소노콜정, 액티피더정은 사용을 금합니다. 다음으로 임신 중 천식이 있을 때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식은 가장 흔한 만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산모의 약 5에서 9% 정도는 임신 중에 천식이 동반되는데요. 천식은 호흡곤란, 청명음, 만성적인 기침이 주증상이며 산모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는 기관지 천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천식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죠.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임신부에게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고 태아에게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태아에게 적절한 산소 공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산모의 폐기능과 혈액 내 산소를 적절히 유지해야 하죠. 천식 치료가 부적절한 경우 주상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저체중화, 조산, 그리고 자간천증, 고혈압, 난산 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약물 사용을 피하는 것보다는 임신 중에 비교적 안전한 약물을 사용하여 적절히 치료해야 하죠. 임신 중 사용되는 급성 천식 치료제는 기형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트로핀, 터보탈린 등은 피하고 경구용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는 임신 3개월 이전에는 사용을 금해야 하죠. 임신 중 천식 시 1차 선택약은 흡입 스테로이드제인데요. 모든 종류의 스테로이드는 태반을 어느 정도 통과하지만 프레더니손과 프레더니솔로는 태반에서 불활성화됩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흡입용 베타2 항진제로서 이 약은 급성 천식 발작 시 기관지를 빨리 확장시키는 응급약으로 임신 시 비교적 안전한 약이죠. 만약 천식 발작으로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 처치 요령과 약의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약제로는 알부테롤 흡입제, 프로벤틸, 벤돌린이 주로 사용되죠. 또한 테오필린, 크로몰린 나트륨, 경구용 스테로이드 등도 비교적 안전하여 필요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임신 중 감염 시 사용 가능한 항생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상기도 감염 및 비뇨기계 감염 등 다양한 감염이 생기며 이때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비교적 안전한 항생제는 페니실린계와 세폴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로는 페니실린 계열인 아목사실린과 엠피실린은 태아에게 비교적 안전하고 독성이 적어 임신 중 감염 시 흔히 사용됩니다. 페니실린은 세균 세포막의 분화를 억제하며 구강, 근육, 혈관 투입이 가능하죠. 연쇄상 구균 인후염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과 매독 등의 페니실린 항생제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세팔로스포린은 임신 중 신우신염과 임질 등 비뇨생식계 감염 시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다음은 임신 중 곰팡이 질환이 있을 때 약물 치료입니다. 임신 중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캔디다성 질염에 잘 걸리는데요. 임신 중에는 질정을 통한 치료는 안전하므로 흰색 질 분비물이 많으면서 감염증이 심할 때 참지 말고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임신 중 바이러스 질환이 있을 때 약물 치료입니다. 헤르페스나 대상포진 등이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아시클로브 연고나 약은 임신 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라시클로브도 사용이 가능하죠. 아시클로브나 발라시클로브 두 약은 FDA상 C군에 속하며 태아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초기에는 바르는 크림 등 국소적으로 사용하다가 효과가 없을 때는 전문의와 상의 후 먹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다음은 임신 중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약물 치료입니다. 임신 중에는 임신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생기는데요. 임신 중 가장 흔한 특징적 피부 질환은 임신 소양성 두드러기성 구진 및 판 질환이고 그리고 임신 아토피 발진이 있습니다. 임신 소양성 두드러기성 구진 및 판 질환은 130명에서 300명 임신부 중에 1명이 있을 정도 생기며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죠. 주로 초산부에서 임신 후기에 발생하며 약 15%에서는 분만 후에 발생합니다. 임상적 특징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다양한 발진으로 1에서 2mm 크기의 홍반성 두드러기 구진과 판을 특징으로 엉덩이, 넓적다리, 사지로 퍼지지만 다행히 얼굴은 잘 침범하지 않죠. 치료는 국소적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신 아토피 발진은 보통 임신 중기와 후기에 잘 발병하며 3분의 2는 섭진성 변화를 보이고 3분의 1 정도는 구진성 변화를 보입니다. 아토피 발진은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분만 후 자연 소멸되죠. 이 피부 질환 또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발진이 생기는 경우로 5에서 10mm 크기의 홍반구진과 결절이 사지나 몸통에 생깁니다. 치료는 국소적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합니다. 임신 중에 피부 질환이 생기면 주로 연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연고는 특정 부위에 흡수되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소량을 10개 바르기 때문에 체내 흡수는 매우 적은 양이 되죠. 하지만 너무 오래 쓰거나 독한 약이라면 산모나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여드름이나 건선을 치료하는 연고는 지속적으로 바르면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두드러기 등 피부 질환이 잘 생기며 이때 가려움증이 동반되죠. 가려움증이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며 이 중 페닐라민이 가장 안전하고 지레텍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국소적 스테로이드 연고가 사용 가능하며 증상이 심하면 경구용 스테로이드도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다음은 임신 중 여드름이 있을 때 약물 치료입니다. 임신 중에는 여드름이 잘 생기는데 그 원인은 호르몬 변화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죠. 여드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국소적으로 벤조일 가소나수소가 안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한 경우는 클린다마이신이나 에리트로마이신 젤과 함께 사용하면
대부분은 호전되죠. 매우 심한 염증성 여드름인 경우에는 임신 중기 이후에 단기간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레트노인 연고는 기형 보고는 없지만 임신 중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또한 여드름 치료제인 레티노산 제제인 이소트레트노인, 상품명으로 로아큐탄과 이트레티네이트는 기형 유발을 일으켜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임신 전이라도 최소 치료가 4주 지난 후 임신을 시도해야 하죠. 임신 중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질병에 따른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생활 환경의 변화가 오면서 많은 병들이 생기며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앓는 경우가 많죠.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도 예는 아니며 여러 가지 약물에 노출되고 그리고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건강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게 지내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약물 사용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꺼려지고 두려운 시기가 있죠. 아마 임신 중일 거라 생각됩니다. 임신 중에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험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임신 중이라도 치료나 정상 완화를 위해서는 약물 사용을 무조건 참는 것보다는 필요시 사용해야 합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침으로 대개 안정성이 확보된 약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적은 용량으로 사용해야겠죠. 당뇨병과 고혈압 및 갑상선 질환, 그리고 정신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필요하면 반드시 약물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이 생긴다면 위험과 유익성을 비교하여 이점이 훨씬 큰 경우에는 약물 사용을 해야 하죠. 따라서 임신 중에 기형 유발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약물 치료의 시기를 놓쳐 증상이나 질병을 악화시켜 오히려 태어난 임신부에게 더 큰 문제점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약물을 모르고 복용했거나 임신 중에 기저질환이나 임신 중에 생긴 증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필요시 올바른 약물 사용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